안녕하세요. 윤하을의 이동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2024년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의료 대란의 앞으로의 진행을 좀 단기적으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의대생 젊은 의사들에게 실전 꿀팁을 가르쳐준다는 유튜버로서 간간히 정말 MSG처럼 울리던 의대 정원, 의료 붕괴 이러한 영상들이 나름 지금 와서 보니 성지의글처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1년 이상 이제 내다본 꼴이 됐는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현재 의료 대란의 진행까지 한번 단기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게 당연히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서 예전부터 그냥 생각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댓글들을 보면 의료계 내부 생리를 잘 모르시고 막연히 선악 구조로 여기면서 미래를 너무 막연하게 기대하시거나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의료 붕괴는 그것처럼 정말 쉽게 해결되거나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은 그래서 최대한 의료계 내 외부 요인들을 가감없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예측을 저만 하는 것도 아닐 거고 많은 의사분들이 하시겠지만 나름 마땅한 플랫폼이 없어서 그냥 말할 데도 없고 좀 그냥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상을 선악 구조로 나눠서 선동한다 한들 결국 미래는 기도 많이 하고 욕 많이 하는 쪽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랬으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진작에 우크라이나가 이겼겠죠. 근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의료 대란도 결국 선악구조, 옳고 그름, 다수결, 여론전 이런 것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결국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에 집중해야 할 거란 얘기입니다. 제가 의대생 젊은 의사분들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옹호를 한 적도 없지만 어차피 옹호해봤자 리얼 월드에서는 의미가 1도 없어요. 제 생각에는. 무슨 소꿉놀이도 아니고 우리끼리 막 꽁냥꽁냥 해봤자 뭔 소용이냐 이거죠. 그래서 사실 예전부터 최대한 드라이한 시선에서 드라이하게 정말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런 식의 영상들을 올려왔으니 오늘도 최대한 정말 그런 식으로 드라이하게 단기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의료계 입장에서 분수령은 3월이 될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 분수령은 4월이 될 겁니다. 자, 의료계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 왜 3월이 분수령이냐? 일단 현재 전공이 3년차 이하는 거의 다 이제 사직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안 나간 그 집계 수치는 4년차인데 아니면 3년차 전공 시스템이면 3년차겠죠. 마지막 연차라는 얘기입니다. 2월 말 3월을 기점으로 즉 졸업을 해요. 예. 계약 만료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며칠 뒤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새로운 전공의가 3월이 돼서 이제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상황상 안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펠노예라고 불리면서 극강의 가성비를 보여주는 전문의들인 전임의, 임상 강사들의 계약도 이때 만료된다는 겁니다. 펠로우 중에 난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의대 교수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펠로우 아니면 이번 기회에 옛다 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원래 펠로우는 1년만 하고 너무 가성비가 낮기 때문에 1년만 하고 그만하고 나가고 싶은데 그럴듯한 명분이 없어서 지도 교수님이 눈치 보다가 하면서 1년 더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이번에는 정말 그럴듯한 대의 명분이 있으니 펠로우들 엑소더스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모를 리 없는 현직 의대 교수들도 2월 말까지 정말 1주도 안 남았는데 1주 남았나? 최대한 협상 중재를 시도해보고 만약 이제 결렬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3월이 되면 정말 의대 교수들까지 너무 힘들어서 뒤지칠 가능성이 높고 그때 되면 진정한 의료 대란, 의료 붕괴가 올 거란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면서도 정말 진짜 답답한데 보건복지부나 정부는 시기를 잡아도 왜 하필 이 2월 말 계약 만료가 되는 이런 시기에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초강수를 뒀는지 정말 여러모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정부 편이 아니라 냉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필 계약 만료되는 2월 달에 이런 사단을 내냐 이거죠. 아니 도대체 누가 무슨 생각으로 정말 뭘 믿고 이런 플랜을 짰는지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근데 이해도 되는 게 그렇게 따지면 총선이 왜 하필 4월인 것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어쨌든 의료계 단기 예측은 이 정도까지만 해보고
정부, 보건복지부 측 단기 예측을 좀 해보죠. 정부의 다른 전례들을 보면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 타협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어 보여요. 예. 사실 젊은 애들이 이걸 모를 거냐? 다 알고 있겠죠. 아, 뉴스 걔네들 맨날 보는데 당연히 알겠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젊은 애들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다 알고 나간 거예요, 사실. 걔네들이 귀가 있고 눈이 있는데. 어쨌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득권 의사들, 의협의 총파업이 나오고 완전하게 제압하는 모양새가 정부 측 작전이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현재의 상황은 기득권 의사들은 오히려 되게 조용하고 학생들, 젊은 의사들이 한 번에 지지치고 관둔 꼴이라 완전 빠그러진 거죠. 진짜 문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필수 의료가 완전하게 붕괴가 됐다는 건데, 이걸 아직 받아들일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대중들은 아직 잘 실감이나 체감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던 현재의 의료 체계는 앞으로 아마 복구되기 어려울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도대체 이게 누구 책임이고 누구 탓인지, 사실 누굴 구속하려고 하거나 고발하려고 해도 정말 누구 하나를 특정 짓는 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란 겁니다. 예. 그냥 젊은 의사들, 학생들 10,000명, 20,000명 다 고발해버릴 수도 없고 진짜 진퇴양난이란 거죠. 자신만만하던 보건복지부나 정부도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정말 난감할 수 있어요. 예, 그렇다고 이제 와서 지금의 상황에서 너무 섣불렀다, 잘못을 인정하거나 물러설 수도 없을 거예요. 예, 쉽지 않아요. 지금 정황이 제가 봤을 때 잘못을 쉽사리 인정하기에 너무 대형 사고를 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어떻게 보면 언젠가 터질 일이었어. 그냥 순차적으로 뭐 경착륙을 할 거냐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한 방에 날아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2,000명을 너무 세게 불러서 적당히 부르시지. 결국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도 은근히 외국에 자랑을 하던, 이제 싸고 빠르고 완벽해 보이던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안타깝지만 앞으로 한두 달 사이에 완전하게 붕괴될 수 있습니다. 붕괴될 겁니다. 예, 오늘 영상은 예측이기 때문에 정말 시원하게 한번 예측을 해보죠. 최근 100분 토론에 정부 측 패널로 나오셨던 서울의대 교수님은 이번 의료 대란이 짧으면 2에서 3개월, 길면 6개월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정말 귀를 의심케 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공식 석상 TV에서 하셨는데, 그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후 인터뷰에서 그래도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에는 이제 변함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거는,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데도 그 와중에 일개 개인의 옳고 그른 가치관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나, 단순히 대중이 듣고 좋아할 만한 얘기를 그 얘기만 딱 골라서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국가적인 진짜 대형 사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빨리 풀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진짜 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보이지가 않아. 예. 그저 매일 언론에 대고 이 문제에 타협은 없다, 타협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등 정말 어처구니 없는 현실 문제 해결에는 영양가가 1도 없는 얘기만 앵무새처럼 떠들면서 여론전에 올인하는 사람들만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진짜 되도록이면 비난을 안 하려고 하는데 진짜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지금처럼 여론 선동 전에만 집중하다가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뒤 3월이 딱 되면 어찌 될 거냐. 정말 급격한 의료 붕괴가 3월 중에 열릴 거고, 의료 붕괴가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여론전, 책임 전가는 극도로 심각해질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야. 남 탓하는 거지. 네 탓이다, 내 탓 아니다. 문제는 의대생 젊은 의사들은 MZ세대답게 꼰대들끼리 뭐라고 치고받고 뭐 싸우든 말든 뭐 내일 아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하든 말든 뭐라고 하든 그냥 자기들 인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방향, 즉 마이웨이를 갈 거란 겁니다. 이걸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애들 이기주의다, 아니야. 지금 기성세대도 이전의 기성세대한테 그런 얘기 들었을 겁니다. 니네밖에 모른다. 지금 다 지금 일을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있는 부모 세대라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했잖아요. 자기 본인 자녀분들 보면 함부로 남의 자식한테 욕 못할 거란 얘기예요. 다 똑같다는 얘기야, 세대는. 참 진짜 안타까운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야 그럼 너는 지금 사태 얘기만 하지, 네가 해봐, 네가 해결책을 내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 해결책이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쉽게 해결 안 될 거란 얘기야.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해도 실체가 없어. 젊은 애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개인의 의지를 갖고 한 거기 때문에
누구랑 협상을 할 거며, 누가 책임을 질 거며, 누구를 고발할 거냐 이거예요. 의협이랑 타협한다? 젊은 애들 의협 말 안 들을 거라니까. 의협이 젊은 애들 밥그릇 안 챙겨줄 걸 다 알아, 얘네들이. 진짜 답답한 상황인데.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그 와중에 정말로 정부 측에서 해결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보건복지부 차관님이 의협 측 대표랑 TV에 나와서 토론이랍시고 서로 자기 할 말만 반복하는 진짜 생쇼가 아니라 진짜 전공의들, 진짜 의대생들이랑 TV에 나와서 토론을 한번 하세요. 예.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기피과 필수 의료 붕괴라는 지금 이 문제의 핵심 키는, 핵심 이해 당사자는 젊은 의사 의대생들인데 막상 지금 토론이나 이런 데서 100% 배제가 되고 있고, 막상 젊은 의사들, 의대생들은 기득권인 의협 말을 진짜 개똥으로 생각한다. 안 들어요. 예, 귀등으로도 안 듣는다고 했는데 이거 진짜 리얼입니다. 진짜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거야 지금. 대중들은 의사를 욕을 하는데, 의협을 욕하는데, 지금 의협은 좀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기득권층은 이 증언에 대해서. 어쨌든 그러니까 의협이나 교수협회 같은 직접적인 연관 관계도 없는 단체들이랑 쇼하지 마시고, 이해 당사자인 의대생, 전공의를 대표할 수 있는 친구들이랑 정말 TV에서 끝장 토론 한번 공개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는 후배들한테 제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도움이에요. 이 정도가. 왜냐면 야 너도 기득권 아니야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 기득권이 맞거든. 뭐 저보다 더 기득권인 사람들이 네가 뭐가 기득권이야 이러면 내가 할 말도 없는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후배들을 보면 안타깝긴 한 거야. 이게 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근데 이게 내가 유일하게 도와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뭐 내가, 저 아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야, 진짜 뭐 이동이 뭐지? 이럴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런 애가 아니거든. 근데 유튜버를 하다 보니, 아, 이게 진짜, 이게 이렇게 옛날엔 관심 안 가졌었거든요. 근데 관심 갖다 보니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답답하네요. 예, 진짜. 그래야지 어쨌든 젊은 애들 진짜 이해 당사자랑 직접적으로 한판 진짜 붙어봐야지, 그래야 젊은 애들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나 여지가 생길 거란 얘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 정말 안타깝지만 그렇게 못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정부나 보건복지부 뭐 장차관님들이 그렇게 못할 거란 얘기야. 왜? 요새 젊은 애들이 진짜 똑똑해요. 예. 정말로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한판 붙으면 진짜 한판 뜬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예상이 되거든. 내가 봤을 때 철저하게 논리나 팩트로 들이미는 젊은 애들한테 정치나 감성으로 이제 풀려고 호소하는 어른들이 정말 철저하게 개망신 당할 거란 얘기입니다. 함부로 못 나올 거란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정치나 감성으로 호소하는 진짜 꼰대들끼리 맨날 쇼하고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젊은 애들이 논리나 팩트를 들이댈 거거든. 이건 못 당한다는 얘기야 지금 상황에서는. 안타깝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지를 끌면서 우리나라 의료는 2023년 3월 이후에 단기간에 붕괴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은 붕괴된 게 아니야. 지금은 붕괴된 게 아닙니다. 그냥 지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무슨 점쟁이나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닌데, 유튜버는 진짜 단순 취미인데 왜 이런 수요도 없는 공급을 제공하면서 굳이, 틀리면 내가 신뢰성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제 예측이. 근데 왜 리스크를 지나 싶은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2024년 대한민국 뭐 정말 자유민주주의죠. 예, 자유민주주의니까 가능한 조금 새로운 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들 너무 감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각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현상을 한번 보시길 바라면서, 한편으로는 제 이런 정말 비관적인 단기 예측이 틀리고 의료 대란이 잘 마무리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